보시면 보호장비 착용 순서라고 있죠. 자, 보호장비 착용 순서는 어떻게 착용하면 됩니까? 하는 게 내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럼 내과적으로 하는 방법에서 무조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되겠지. 그래서 손을 씻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서부터 쭉 갈 거야. 그래서 손을 씻고 나서 모자, 그리고 마스크가 먼저예요. 왜? 보안경을 끼고 마스크를 쓸 수가 없으니까 마스크 끼고 보안경 끼고 가운, 장갑 이렇게 하고, 또는 거꾸로 보안경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가장 뒤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벗을 때는 어떻게 가면 돼? 벗을 때는 거꾸로 가면 돼. 거꾸로. 그죠? 그거 생각하고, 특히 이 가운 같은 거는 착용할 때 우리가 목에 끈이 있고 허리끈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착용할 때는 어느 끈부터 착용했습니까? 목끈부터 먼저 묶고 허리끈을 묶었어. 기억나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가운을 벗고 싶어요. 그럼 가운을 벗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허리끈을 풀고, 중요하죠? 허리끈을 풀고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목끈을 푼다라는 거 있었죠. 그거 생각하시고, 마스크 같은 경우는 끈이 어떻게 됐어요? 윗끈이 있고 아랫끈이 있었지. 그럼 마스크는 어느 끈부터 묶을까? 위에 끈을 묶고, 콧마루 위에까지 위에 끈을 묶고, 아랫끈은 턱까지 아래까지 감싸서 아랫끈을 묶고, 벗을 때는 반대로 아랫끈을 먼저 풀고 윗끈을 풀고, 그죠? 그런 것도 한번 떠올리시고, 반면에 수술실 같은 곳에서 멸균을 강조하는 외과적 무균술은 방법에서 좀 차이가 났었죠. 어떻게 했다? 여기는 모자, 마스크, 보안경은 미리 쓰고 있어. 그죠? 모자, 마스크, 보안경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거죠. 그래서 손 씻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가운하고 장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씻고 가운과 장갑을 착용하는 거죠. 물론 이때 외과적으로는 가운과 장갑을 입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착용할 때 다른 직원이 메어주는 거죠. 왜? 뒤는 콘타, O형으로 간주하니까 다른 직원이 메어줬어요. 손은 내리지 않고 들고 있고요. 맞죠? 그렇게 좀 떠올려 봅니다. 그 다음에 멸균을 강조하는 외과적 무균술이 요구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어요? 주사약을 한다든지, 또는 소변줄, 그죠? 요로 카테터를 삽입한다든지, 그죠? 또는 드레싱을 한다든지, 수술 기구를 삽입한다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외과적이었어. 그런데 외과적 무균술을 외우지 말고, 외과적 무균술이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 그 말은 그냥 깨끗하게만 해도 된다는 소리죠. 거기에 대표적으로 어떤 게 들어갑니까? 내과적 무균수라면 들어가는 게 변하고 관계되는 거 들어간다 그랬죠. 관장, 그리고 또 변하고 관계되는 거 장루 교환, 이건 지저분한 거 만지는데 굳이 멸균처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위관, 이런 말 들어갔지. 위관 삽입, 위관 영양, 이 네 가지 외과적 무균수 꼭 필요한 거 아니라는 거. 그리고 입이 멸균 아니니까 경구약 줄 때도 굳이 외과적은 필요 없죠. 우리 약 흘렀으면 주워 먹기도 하잖아. 그리고 귀약, 코약, 귀, 코가 멸균이 아니니까 내과적 지켜도 돼. 그리고 가장 또 대표적으로 내과적 무균술에 뭐가 들어가요? 격리, 그리고 또 역격리, 이런 거는 내과적 무균술만 지켜도 되는 거죠.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뚜껑이 있는 소독 용기를 문제에서 잘 보세요. 기본이지만 여러분 항상 실수는 없어야 되니까 들고 있겠다. 이번에 두 번째는요, 내려놓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들고 있을 때는 내면이 어디로 간다? 아래로. 그 다음에 내려놓을 때는 내면이 어디로 간다? 위로 간다는 거.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격리 중에서요, 동일한 균을 가진 사람끼리 함께 두는 거. 즉 쉽게 말해서 같은 균을 가진 사람끼리 함께 두는 거, 함께 있게 하는 거. 그런 격리는 뭐라고 합니까? 코호트 격리라고 하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코호트 격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균을 가진 사람끼리 함께 두는 거야. 그런데 물론 함께 두긴 두지만 병상,
그 침대와 침대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게 한다? 1m 정도 간격은 유지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우리가 용어 정의를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여러분. 역격리라는 말 있죠. 자, 역격리라는 건 어떤 거였어?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 위해서 주위 환경을 무균적으로 유지하는 거. 저는 안 적고 있어요. 여러분은 알고 계실 거고 적으셔야 되면 적으셔야 돼요.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 위해 주위 환경을 무균적으로 유지하는 거 역격리.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게 됩니까? 화상 환자 역격리. 그 다음에 백혈병 환자 역격리. 그 다음에 장기 이식 환자 역격리. 그 다음에 조사나 미수가 역격리.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역격리. 에이즈 역격리. 그 다음에 부신, 피질, 호르몬, 장기 투여자. 왜냐하면 부신, 피질, 호르몬은 면역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니까 이런 거는 역격리를 하겠습니다. 역결핵은 역격리 아닙니다. 되셨죠? 역격리에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구별을 하시고 알아 계셔야 됩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자, 감염 중에서 내인성 감염이라는 게 있죠. 자, 내인성 감염은 내 안에 균이 있다 생각하시라고 했죠. 그럼 내 안에 균이 어디 있어? 환자 자신의 구강이나 장에 정착하고 있는 균이라고 그랬죠. 장에, 구강이나 장에 붙어 있는 균이 어떻게 주인님 몸이 약한 틈을 타서 확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감염을 일으키는 걸 뭐라고 한다? 내인성 감염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신의 구강이나 장에 붙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내인성 감염. 그죠? 외부에서 들어온 거는 반대로 뭐라고 할까요? 외인성 감염. 그죠? 그 다음에 중복 감염이라는 거는 참고로 어떤 겁니까? 감염병을 앓고 있어요. 감염병을 앓고 있는데 또 걸리는 거야. 또 비슷한 또 다른 연관된 감염병에 걸리는 거예요. 또 다른 연관된 감염병에 걸리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중복 감염이라고 하겠습니다. 앓고 있는데 또 비슷한 거에 걸리는 거. 되셨어요? 자, 반면에 여러분 밑에 보시면 교차 감염이라는 거 있죠. 자, 교차 감염은 여러분 어떤 거야? 이거는 교차 크로스 엮이는 거죠. 어떤 거로 인해서 의료인의 손 또는 사용 기구를 통해서 옮는 감염. 옮겨가는 감염은 교차 감염이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이것도 용어 정의 알아두실 것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의료 폐기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의료 폐기물 이 부분은요. 시험장에 가셔서 감독관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까지 한 번은 훑어봐야 될 거 안에 이게 들어갈 거예요. 의료 폐기물 많이 물었습니다. 골고루 물어봤기 때문에 어떤 거라도 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폐기물은 의료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마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마크가. 그런데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이 마크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크가 빨강색일 수도 있고 이 마크가 노란색일 수도 있고 이 마크가 검정색일 수도 있고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때 이 마크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이 폐기물은 무슨 폐기물이라고 한다? 격리의료 폐기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말이 들어갈 거다?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폐기물 하는 거죠. 며칠? 7일. 그래서 격리의료 폐기물 며칠 보관이고 색깔은 뭐고 그 다음에 종류별로 조직물류 폐기물 하면은 조직이니까 동물이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조직, 장기, 신체 일부, 동물 사체 이런 거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또 혈액 이런 것도 사람 몸에서 나온 거잖아요. 조직 물류 폐기물. 고름 사람 몸에서 나온 거야. 조직 물류 폐기물. 혈액 제제 이거 혈액 제제가 뭔데요? 혈액을 원료로 만든 거잖아요. 혈액
자체가 뭐였어요? 조직 물류 폐기물이야. 그래서 혈액, 고름, 피 이런 거 전부 다 어떤 거다? 혈액 제제 이런 거 전부 다 조직 물류 폐기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병리계 폐기물은요, 검사 이런 말 들어갈 거야. 시험, 검사 이런 말이 들어가면서 할 때 썼던 도구들 그런 거는 전부 다 병리계 폐기물. 그 다음에 손상성 폐기물은 어떤 겁니까? 다칠 수 있는 거. 주사 바늘, 칼날, 침 이런 거, 유리 조각 이런 거는 전부 다 손상성 폐기물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생물화학 폐기물은요, 버리는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유효기간이 지난 항암제, 치료제, 화학치료제, 약품 같은 거 이런 거를 그냥 버리면 안 되겠죠. 이런 거는 생물화학 폐기물. 그 다음에 혈액 오염 폐기물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환자가 예를 들어서 혈액 주사를 맞았어요. 혈액백 수혈 받았어. 그럼 수혈 받고 난 피주사 그 백 있죠, 비닐팩. 그럼 그거가 아무리 깨끗하게 맞았다 그래도 피가 일부 머금고 있잖아. 그럼 그거를 그냥 버리게 되면 그 안에서 피가 스물스물 조금 흘러서 새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어느 정도 새어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피를 머금고 있을 때, 그런 경우는 혈액 오염 폐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혈액백, 혈액 투석할 때 썼던 거, 그 다음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묻어 있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혈액 오염 폐기물. 하나만 기억한다면 폐혈액백 이런 거, 그런 거가 혈액 오염 폐기물에 들어갑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그 밑에는 일반 의료 폐기물하는 건 어떤 거였어요? 얘는요, 묻어 있다? 혈액이 묻어 있는 꺼즈, 붕대 이런 거예요. 솜 이런 거예요. 그럼 혈액이 묻어 있는 꺼즈에 혈액이 묻었다 그래서 그 꺼즈 버리면 혈액이 스물스물 새어 나옵니까? 그건 아니잖아. 묻어만 있는 거잖아. 이렇게 묻어만 있는 거예요. 혈액이나 분비물이나 배설물이나 이런 게 묻어만 있는 꺼즈, 솜,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바늘 말고요. 주사기, 수액 세트 이런 거 전부 다 일반 의료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폐기물들은 만약에 마크가 색깔이 어떻게 어떻게 달라질 거냐면요. 여러분 병원에서 실습하시고 하셨을 때 의료 폐기물 보셨죠? 그때 상자형으로 된 게 있죠. 상자식으로 되어 있다면 마크의 색깔을 뭘로 한다? 노란색. 그래서 외울 때 노란 상자 이렇게 외웠죠. 만약에 그거를 봉투식으로 된 데다 버리면 분명히 마크를 보세요. 마크가 무슨 색이다? 검정색이야. 그래서 검정 봉투 이렇게 외웠어요. 노란 상자, 검정 봉다리 되셨죠? 그렇게 해서 알아두실 것 전부 다 지금 제가 말했던 그 정도 얘는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인체 조직물 중에서 태반은 조직 물류 폐기물이거든요. 조직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재활용한다면 어디다 한다? 녹색 마크 색깔이 녹색인 곳에 여기다가 정리 보관을 한다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실 것. 그 다음에 감염병 환자의 오염 물품 처리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봐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 1번 이런 거 보세요. 격리실에서 나온 물건은 어떻게 이중 포장을 해서 버린다. 이중이에요. 2번 싼다고요. 2번 싼다고. 그런데 역격리실 물품을 이중 포장한다 하면은 틀렸어. 역격리실은 균을 잊지 않아. 그네들이 균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중 포장 아닌데 격리실에서 나온 거는 이중 포장이에요. 2번 중요하죠. 감염병 환자의 입원 물품은 고압증기에서 봉투째 보관한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셔가지고요. 내려가셔서 7번 보세요. 나머지도 여러분 제가 같이 못 보고 넘어가는 거지만 중요합니다. 감염병 환자 간호하고 나서 손 씻기. 자, 감염병 환자를 간호하고 나서는 분명히 내 손에 균이 있을 거니까 소독수가 들어있는 대야의 물에 먼저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어떡한다? 흐르는 물에다가 다시 씻는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수술 전에 보통 피부 소독할 때 많이 쓰는 약이 뭐다? 갈색깔 약이에요. 그 약이 포비돈, 아이오다인 또는
베타딘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술 전 피부 소독에 가장 널리 쓰이는 약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포비돈 아이오다인이라는 거 되셨습니까? 이해하실 것.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고압증기 멸균이라는 거와 건열, 자비, 소독, 이오가스 종류를 쭉 열거를 해놨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 잘 보셔가지고 이해하시고 얘들을 기억을 하실 것 되셨습니까? 요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봐주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 격리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죠. 자, OX 한번 해보실까요? OX 일반 격리법에 대한 설명. 첫 번째, 격리예요. 격리예요. 그래서 환자방을 드나들 때마다 손을 씻는다. O.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압장치가 되어 있는 병실을 쓴다. X. 양압이 아니라 어떤 병실이라 해야 돼요? 음압 병실이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격리실은 아침마다 문을 열어준다. X. 문을 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 조심하세요. 화상 환자, 백혈병 환자들한테 일반 격리법을 적용한다. X. 화상 환자, 백혈병 환자는 어떤 거? 역격리라고 했잖아요. X. 그 다음에 이렇게 격리는 내과적 무균술이다, 외과적 무균술이다, 내과적 무균술이다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6번. 자, 감염병 환자 간호하고 나서 가운을 벗을 때 병실 밖에 빨래통에 넣는다? 아니요, 병실 안에 빨래통에 넣어주세요. 안에다 넣어주세요. 바깥에다 하면 그 넣다가 다른 데를 또 콘타시킬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7번 오염되어 있는 쪽의 가운은 간호사 유니폼 쪽으로 오면 안 되겠죠. X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손을 씻고 나서 어떡할까요? 허리띠를 푼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 허리띠를 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씻어야 되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9번 목둘레의 끈은 오염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허리띠 풀고 손 씻고 손을 깨끗한 손으로 목끈을 푼 거거든. 그 다음에 10번 가운을 걸어 놓을 때는 깨끗한 면이 오염된 쪽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고 다시 착용할 때 안전하도록 해야 된다. 맞는 말. 되셨습니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근무하다가 혈액에 노출됐어요. 즉 쉽게 말해서 니들 같은데 찔린 거죠. 그죠? 그래서 찔린 경우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어디 점막에 닿았을 때 우리 손이나 이런 데 닿았을 때 이렇게 해라. 그리고 만약에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안 했는데 또 항체도 없는데 니들에 찔렸어. 그럼 어떻게 하라? 일주일 안에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 치료제죠. 치료제하고 B형 간염 예방접종하고 함께하라 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 비슷한 게 뭐가 있었어? 아동간호에서 애기들 엄마가 B형 간염을 앓고 있다. 보균을 갖고 있다. 애기들한테 예방접종 어떻게 했습니까? 1차 때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하고 B형 간염 예방 백신하고 함께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록입니다. 여러분 기록. 요즘에는 이런 문제는 기록이 전자로 다 하니까 컴퓨터로 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적게 나오긴 합니다. 한번 읽어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배설량에 포함되는 거라고 있어요. 배설량에 들어가는 거. 자, 우리가 배설량 하면은 나온 거는 배설량이라고 그랬죠.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어? 소변, 그리고 설사, 그리고 또 조심하세요. 젖은 드레싱. 요거는 배설량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또 땀을 무지무지 많이 흘렸어. 열경련처럼 땀을 심하게 흘렸어. 그거 배설량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흉강천자를 한다든지 복수천자를 한다든지 해서 물을 빼냈어요. 그거를 배액량이라고 하겠죠. 배설량에 넣을게요.
그리고 구토한 거 배설량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조심하세요. 기저귀 수량 있죠. 애기들 기저귀 숫자는 배설량에 포함 안 해요. 숫자로 안 해요. 그럼 어떡한다? 기저귀의 적신양을 기록을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배설량에 포함되는 거 하는 거 요거 눈도장 잘 찍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배설량에 포함되지 않는 거라는 거 있었죠. 배설량에 안 들어가는 거 요거 알아두자 그랬습니다. 그럼 배설량에 들어가지 않는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설사 들어갔어. 그런데 정상대변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정상대변은 배설량이 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안 들어간다? 심한 발화는 들어갔었어요. 그죠? 땀을 심하게 흘리는 건 들어갔는데요. 그냥 심한 자 없고 그냥 발한 이렇게 적힌 거는 배설량에 안 들어갔었어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전 여기 하나 빠졌다. 배설량에 포함되는 거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엄청나게 심하게 과호흡을 했어. 호흡을 너무 과하게 막 횟수와 깊이가 많이 과호흡을 했어. 그때 입에서 나가는 수분의 소실량 배설량에 넣을 거예요. 그런데 배설량이 안 들어가는 상황에 어떤 게 있다? 정상호흡.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면서 앉아서 숨을 쉬고 있지. 편안한 상태에서 숨을 쉬지. 이런 호흡은 수분 소실량 카운터 안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정상호흡 또는 다른 말로 한다면 구강호흡이라고 해도 같은 의미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안 할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또 가글액 있죠. 가글액은 섭취량도 아니고 배설량도 아니지 않나? 입에 넣었다가 바로 뱉어내는 거니까. 그죠? 이런 거는 배설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는 겁니다.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붕대 감을 때 주의사항이라고 돼 있죠. 자, 붕대 감을 때 주의사항 여러분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1번에서 4번까지 여러분 반드시 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감는 방향, 그리고 노출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약간 관절을 어떻게 한다? 구부려라. 이런 부분이에요.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붕대법에 글씨 한번 넣어 보시겠습니까? 자, 붕대법에서는 여러분 밑에 보시면 붕대법 돼 있죠. 자, 붕대법에서는 그림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환행대 하는 거는 요 그림이야, 여러분. 요 그림 봐봐. 요게 환행되죠. 붕대를 같은 부위로 계속 감고 있죠. 같은 부위를, 동일 부위를 이렇게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 감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환행대라고 하겠죠. 적어두셔야 되겠죠. 환행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 그림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예. 얘를 보시면 붕대가 잘 안 보이는데 조그맣게 보이긴 하는데요. 붕대를 겹치지 않고 감았어요. 그죠? 겹치지 않고 감았어. 그래서 키워드는 겹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안 겹치면서 감았더니 약간 어떻게 보여? 설렁설렁 감은 것 같이 보이죠? 맞아요. 얘는요, 가볍게 고정을 하고자 할 때는 감는 방법입니다. 자, 이 붕대법을 뭐라고 한다? 사행대라고 하겠습니다. 사행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떤 붕대법이다?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붕대가 약간 겹치면서 감고 있죠. 겹치면서 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약간 중첩되게라는 말이 겹친다는 거죠. 주로 어떤 부위 아니면 굵기가 비슷한 상박, 팔의 윗부분이라든지 몸통 이런 쪽에다가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키워드는 약간 중첩되게라는 말. 자, 이렇게 하는 붕대법을 뭐라고 한다? 나선대라고 하겠습니다. 적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요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요거요. 자, 요 그림은요 되게 촘촘해 보이지?
그죠? 촘촘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촘촘하게 감아야 되는 곳은 어디다? 굵기가 변하는 곳 있죠. 굵기가 변하는 곳이면 똑같은 방법으로만 감아버리면은 어때요? 좁은 데는 헐렁하게 되겠죠. 그래서 굵기가 이렇게 다른 부분에는 어떤 붕대법으로 한다? 네 번째 적으셔야 되겠죠. 나선절전대라는 방법으로 감습니다. 그래서 그림 문제로 많이 물었을 때 약간 느낌에서 봐도 어때요? 되게 촘촘해 보이죠? 이렇게 촘촘한 모양을 하고 있는 거는 나선절전대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요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머리 같은데 끝부분 있죠?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해서 뚜껑을 덮어버리듯이 하는 거죠. 끝부분에다가. 자, 이런 붕대법을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합니까? 회귀대라고 하겠습니다. 회귀대. 그래서 회귀대 하면은 절단된 부분, 끄트머리 부분, 이런 부분에다가 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X자로 하는 거 있죠. 이 그림에 나오는데 X자로 하는 거.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X자로 하는 거. 자, 이런 붕대법을 뭐라고 한다? 팔자대라고 하겠습니다. 팔자대. 자, 팔자대는 주로 어디 한다? 관절 또는 돌출 부분 이런 데다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출산하고 나서 젖을 안 먹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젖을 말리려고 압박붕대로 탁 감는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유방 바인더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유방 바인더를 하는 목적은 젖 분비를 감소하려고 한다. 뭐 외울 거 없이 이름에서도 느껴지죠. 유방 바인더라는 말이니까.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것. 자, 한 번 더 그림 불어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붕대 부분이 같은 부위를 감고 있는 이 붕대법 이름 뭐라 그랬어요? 그림을 보세요. 환행대. 그리고 약간 이렇게 약간이 아니라 전혀 겹쳐지지 않게 감은 이 방법은 뭐예요? 사행대. 약간 중첩되게 감아줬죠. 이런 거는 나선대. 이렇게 촘촘하게 보이죠. 중간중간에 나선대를 끊어 또 나선대 감다가 끊어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한다? 나선절전대. 그리고 끄트머리를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해서 뚜껑을 덮으시듯이 끄트머리를 싸버리는 거 이런 거는 회귀대. 그죠? 그리고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X자로 꺾이는 건 뭐라고 해요? 팔자대라고 하겠죠.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것. 자, 관장의 종류 이름이 나왔는데요. 자, 외울 거는 중요하게 외우기보다는 간단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배변관장이라는 건 어떤 키워드가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예요. 관장하면 배 아프죠. 그 말은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서, 그죠?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변을 배출하는 거, 변을 빼버리게 하기 위한 게 배변 관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동 운동을 촉진해서 변을 배설하게 하는 거를 배변 관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윤활 관장 있죠. 자, 윤활 관장은 어떤 거야? 이거는 오일을 주입한다 이런 말 들어갈 거예요. 오일을 주입하여 또 키워드는 변을 부드럽게 만든다 이런 말 들어갈 거야. 그러면 윤활 관장이죠. 그죠? 그 다음에 구풍관장은 그러니까 윤활관장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애들한테 날 때 글리세린 관장 있죠. 글리세린 그 미끌미끌하잖아. 그게 바로 윤활관장인 거죠. 그 다음에 구풍관장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구풍 방기 풍 나오는 거. 방기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관장이 뭐다? 구풍관장.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정체관장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체관장 같은 경우는 조영제 이런 거를 넣었지. 바륨관장 기억나요? 그래서 바륨이라는 조영제를 항문으로 넣어서 그 검사가 끝날 때까지는 조영제 바륨이 머물러 있어야 되겠지. 그때 하는 관장을 뭐라고 한다? 정체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체관장의 키워드는 약물을 일정 시간 머물러 있게 한다. 일정 시간 머물러 있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정체관장입니다.
되셨습니까? 정체관장. 그 다음에 수렴관장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지열이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지열을 목적으로 하는 관장은 수렴관장이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용어 정의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관장의 방법이 쭉 나왔죠. 자, 여러분 가로 안에 적으세요. 관장에게 온도는 몇 도? 40에서 43도 적으세요. 그 다음에 관장통의 높이는 엉덩이에서 몇 cm? 40에서 60cm. 그리고 관장 튜브의 삽입 길이는 성인은 7.5에서 10cm. 그죠? 7.5에서 10cm. 그 다음에 관장의 보유 시간은 외울 건 아니지만 한 10분에서 15분. 그리고 용액의 양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요. 자, 관장약을 넣는데 환자가 배가 아프다고 컴플레인 하네요. 그럼 이거는 결론만 말해볼까요?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 맞아요? 아니지. 정상이죠. 배가 아프면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당연한 건데 너무 컴플레인이 심하니까 자, 어떤 방법을 쓰겠다? 첫 번째, 약을요 잠깐 넣다가 멈출게요. 멈췄다가 다시 넣어주겠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용액을 넣어주다가 멈췄다가 서서히 다시 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좀 천천히 들어가게 하자고요. 그래서 조절기로 흐름을 늦추어 준다. 아니면 세 번째 방법은 관장통의 높이를 조금 낮추면 약은 천천히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결론은 빼는 게 아니라 잠깐 멈췄다가 넣거나 아니면 천천히 들어가게 하려고 조절기로 늦추거나 통의 높이를 낮추거나 한다는 겁니다. 되셨죠? 구별하실 것.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공항문을 세척한다 그랬어요. 자, 인공항문은 여러분 여기에 그림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들이죠. 이렇게 인공항문이 왼쪽 하복부 쪽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 여기에 대변 주머니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인공항문을 뭐라 그랬어요? 장루라고 했잖아요. 장루. 그럼 여기에다가 변주머니를 달고 있는 거지. 지금 이 변주머니거든요. 그럼 이거 교환할 때 아까 내과적 모균수만 해도 된댔잖아. 멸균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그럼 이때 인공항문도요. 세척을 해줘야 돼. 세척을 얼마마다 해주냐면요. 매일 규칙적으로 세척을 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요. 이쪽으로 변이 나오는 습관이 일정한 시간에 여기 대변 주머니에 변이 모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0%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조율은 할 수 있는 거죠. 이분들에게서 가장 소원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간에 나오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 때나 나오는 거 말고. 그러려면 매일 일정하게 세척을 해야 한다라는 말.